비가 쏟아지던 그 밤, 진이는 텐트 지퍼를 열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반지가 놓여 있었다. 화야, 나 없이 살 수 없어. 제발. 나를 용서해. 진이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은 빗물과 섞여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아는 텐트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들은 이 산속 캠핑장에서 웃으며 불꽃놀이를 하며 미래를 꿈꾸던 사이였다. 그런데 왜 진이가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진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제주도의 푸른 산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진화와 진이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진화는 28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커피 향기와 책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공허했다. 진이는 26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야심찬 커리어 우먼.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네온사인처럼 밝았고 눈빛은 한강의 물결처럼 깊었다. 그들은 2해 전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진화가 책을 읽다 떨어뜨린 페이지가 진이의 발밑에 떨어졌고 진이가 그것을 주워주며 네 책, 나도 좋아해. 같이 이야기 나눌래? 라고 말한 순간부터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박. 진화의 어머니는 매년 설날에 던제 결혼할 거냐? 라고 물었고 진이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웠다. 주말마다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전통차를 마시고 추석에 몰래 만나 떡을 나누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진이가 우리 언젠가 제대로 된 집을 짓자. 텐트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진짜 우리 집이라고 속삭일 때마다 진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 캠핑 여행은 달랐다. 진이가 갑자기 제주로 가자. 텐트 치고 별 보러라고 제안한 건 진화의 생일 선물이 될 터였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오름으로 향했다. 제주의 바람은 바다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주변은 유채꽃으로 물들어 있었다. 텐트를 치는 동안 진이는 장난스럽게 진화를 간지렸고 진화는 웃으며 야, 진지하게 해. 바람 불면 날아가 라고 소리쳤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 옆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노래를 불렀다. 진이가 기타를 들고 너를 위해를 부를 때 진아는 그 노래가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화야, 나한테 할 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진아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뭐야? 또 회사 스트레스 라고 가볍게 넘겼다. 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니 우리에 관한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텐트로 피신했지만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졌다. 텐트 안은 습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이가 지퍼를 열고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진화의 세상이 멈췄다. 이게 뭐야? 진화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이는 상자를 열었다.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였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그것. 화야, 나랑 결혼해.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가족이 될게. 진이의 눈물은 이제 빗물과 구분되지 않았다. 진아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결혼. 레즈비언 커플이. 한국에서. 그건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진이의 무릎 꿇은 모습은 진심이었다. 진화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진이를 끌어안으며 바보. 왜 이렇게 갑자기? 라고 속삭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텐트 안은 따뜻해졌다. 그러나 이 순간이 시작일 뿐이었다. 진이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 회사, 그리고 그들 사이에 도살인 배신의 그림자가. 제주의 밤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주의 해가 떠오를 무렵 진아와 진이는 텐트를 접고 산책로를 걸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주변은 새소리로 가득했다. 진이는 어제의 고백을 부끄러워하며 미안, 너무 드라마틱했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따라 한 것 같아라고 웃었다. 진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하니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가족들, 이라고 물었다. 진이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천천히, 화야. 일단 우리끼리 행복하자. 나머진 나중에. 그들은 제주 올레길을 따라 걸었다. 길가에 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 바다가 반짝였다. 한국의 섬 문화가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진이가 제주 할망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살자라고 말하자 진화는 웃었다. 할망, 제주의 할머니들은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사랑도 그렇게 강해야 했다. 점심으로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휴가 더 받을 수 있어. 그럼 유럽 여행 갈까?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하는 거. 이 진아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었다. 하지만 진이의 눈빛에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진화의 카페 커피앤북스는 홍대 거리에 위치해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손님들과 수다를 떨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이의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은반지는 손가락에 끼기엔 작았지만 그 무게는 컸다. 진이는 여전히 바빴다. 삼성전자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미팅이 있었다. 미안, 화야. 이번 주말은 못 만나. 라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진아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추석, 진이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진이의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으며 진이야, 이 친구는? 이라고 물었다. 진이는 대학 동아리 친구예요 라고 얼버무렸다. 진아는 미소 지으며 도왔지만 가슴이 아팠다. 한국의 명절은 가족의 유대가 강조되는 때였다. 탁상에서 차례를 지내는 동안 진이의 아버지가 결혼 생각은 없나? 나이도 있고 라고 하자 진이는 아빠, 아직요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진이는 진화를 안으며 미안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진화는 알아.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라고 했지만 불안이 싹 텄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채웠다. 이 자물쇠처럼 우리 영원히라고 진이가 적었다. 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키스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짧았다. 진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상사였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진이는 서둘러 떠났다. 진아는 홀로 남아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사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속박처럼 느껴졌다. 봄이 오자 진이의 변화가 보였다. 그녀는 더 자주 피곤해 보였고 전화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화야, 요즘 프로젝트가 라는 변명으로 대화를 피했다. 진화는 의심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진이의 SNS를 봤다. 회사 동료와의 사진, 그 중에 한 남자가 자주 등장했다. 김민준 씨, 진이의 팀장. 댓글에 전제 데이트라는 장난이 달려 있었다. 진화의 손이 떨렸다. 설마. 어느 날 진이가 이번 주말 회사 워크숍 때문에 부산 간다고 했다. 진화는 혼자. 재미있겠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그 주말 진화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강변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진이의 메시지는 뜸했다. 바빠서 그 단어 하나가 진화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부산 워크숍 후 진이가 돌아왔다.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진화가 주었다. 김민준의 것이었다. 뒷면에 적힌 다음에 또 라는 글씨. 진화의 세상이 흔들렸다. 진이야, 이게 뭐야? 저녁 식사 중 진화가 물었다. 진이는 당황하며 나 그냥 업무라고 했다. 하지만 눈빛이 피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다퉜다. 너 나 속이는 거지? 왜 요즘 멀어져? 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이는 울며 다니야 믿어라고 했지만 진화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 후 침묵의 기간이 시작됐다. 진화는 카페에서 일에 몰두했다. 손님 중 한 할머니가 젊은이들, 사랑은 참 힘들지 라고 하며 차를 주문했다. 진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전통은 사랑을 가족 중심으로 보았지만 그녀들의 사랑은 그 틀 밖이었다. 진이로부터 온 메시지, 화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진화는 답하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여름이 다가오자 진이가 다시 제주 여행을 제안했다. 이번엔 제대로 텐트 치고 모든 걸 털어놓자. 진화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다. 비행기에서 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여전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여행이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다.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다시 오름으로 향했다. 이번엔 더 큰 텐트를 쳤고 주변에 제주의 도라르방이 서 있는 캠핑장이었다. 도라르방의 미소는 그들의 긴장된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진이가 화야, 그 명함 일은 오해야? 민준 오빠는 그냥 선배야 라고 설명했다. 진화는 오빠. 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라고 물었다. 진이는 한숨을 쉬면 회사 문화야. 남자 선배들 다 오빠라고 해. 진화는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그들은 텐트 방매트에 누워 제주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섬의 여신처럼 우리도 강하게라고 진이가 말했다. 진아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진이의 핸드폰이 빛났다. 화면에 여민준이라는 이름. 진이는 황급히 끄려 했지만 진화가 봤다. 또. 왜 안 끊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진이는 업무 문자야. 밤늦게 사과 문자 온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진화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많아. 결혼 반지 준다고 해놓고 왜? 진이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울었다. 진화는 따라 들어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화야. 나도 모르게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한국의 여름밤은 더웠지만 그들의 대화는 차가웠다. 진이가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나 결혼 압박 받고 있어? 아버지가 민준 씨 소개해줬어. 안정된 남자라고. 진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너도 고려한 거야.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하지만 피할 수 없어. 승진 걸려 있어?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진화는 우리 사랑은 장난이야. 가족과 회사 때문에 포기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진이는 아니야, 화야. 너만 사랑해 라고 했지만 진화는 텐트 밖으로 나왔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녀는 혼자 앉아 울었다. 제주의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LGBT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의 기대는 돌처럼 무거웠다. 다음 날 그들은 제주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다. 창밖으로 성산 일출봉이 보였다. 진이가 여기서 새 출발하자라고 했지만 진화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카페에 들러 블랙커피를 마시며 진화는 너, 민준 씨랑 정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다시 물었다. 진이는 맹세해. 하지만 디너 미팅은 있었어. 업무로 그 디너라는 단어가 진화의 가슴을 찔렀다.
업무.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진이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갈등은 깊어졌다. 진이는 더 바빠졌고 진아는 카페를 키우는데 집중했다. 손님 중 젊은 커플이 언니,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거 힘들어요? 라고 물었다. 진아는 미소 지으며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추석이 다가오자 진이의 가족 모임 초대가 다시 왔다. 이번엔 민준도 올 터였다. 진이가 오지 마, 어색할 거야 라고 했지만 진아는 아니, 갈게. 내 가족도 내 가족이잖아 라고 고집했다. 모임 날 한옥마당에 모인 가족들. 진이의 어머니가 진화 씨, 예쁘네. 남자친구 있어? 라고 물었다. 진화는 아직 이라고 얼버무렸다. 민준이 나타났다. 잘생긴 30대 남자, 수트 차림으로. 그는 진이에게 팀장님, 프로젝트 잘 끝났죠? 라고 인사했다. 진이의 미소가 어색했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민준 씨, 우리 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결혼 이야기 해볼까? 라고 했다. 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해요. 화장실로 달려간 그녀는 구토를 했다. 배신의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밖으로 나온 진아는 진이를 기다렸다. 너, 나랑 헤어질 거지? 민준 씨랑 진이는 아니야. 아버지 혼자서 라고 했지만 진아는 믿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헤어졌다. 시간 가져. 나 혼자 생각할게. 진화의 말에 진이는 무너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의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지만 진화의 마음은 어두웠다. 진이로부터 온 편지, 화야, 민준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이, 나 약해졌어, 진화는 찢어버렸다. 하지만 밤에 다시 펼쳐 읽었다. 사랑은 아직 남아있었다. 새해가 밝아오자 진이가 마지막으로 만나자. 제주에서 라고 했다. 진아는 갔다. 이번 텐트는 추억의 장소였다. 제주의 겨울은 쌀쌀했다. 눈이 살짝 내리는 오름에서 그들은 텐트를 쳤다. 난로를 피우고 따뜻한 라면을 끓였다. 진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화야, 나 민준 씨랑 약속 봤어. 아버지 때문에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화는 언제? 라고 물었다. 자궐. 하지만 키스도 안 했어. 그냥 진이의 목소리가 끊겼다. 진화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냥. 그게 변명. 그녀는 텐트 지퍼를 열고 나왔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진이가 따라 나왔다. 화야, 제발. 나 사랑해. 이건 강요야. 진화는 돌아서며 강요. 내 선택이었잖아. 반지 준다고 해놓고 눈물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들은 밤새 대치했다. 제주의 겨울별은 차갑게 빛났다. 아침에 진이가 무릎 꿇었다. 나 용서해. 헤어지자. 너 더 나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하지만 진화는 자니. 싸워.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했다. 그 순간 사랑이 되살아났다. 서울로 돌아와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 지원센터, 작은 사무실의 상담사가 사회적 압박은 크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소중해요 라고 했다. 진이는 울며 가족을 실망시킬까 봐라고 털어놓았다. 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진이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민준 씨랑 잘 돼서 다행이야. 결혼식 초대할게. 진이는 아빠,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회사 그만둬. 내 미래 망칠 거야? 진이는 직장에서 고립됐다. 동료들의 소문, 진이 씨, 이상한 소문 있어. 민주는 미안, 나 때문인가? 라고 했지만 진이는 아니, 내 문제야 라고 했다. 진화의 카페도 어려웠다. 임대료가 오르고
손님이 줄었다. 언니, 힘들 때 포기하지 마라는 손님의 말에 진화는 고마워라고 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에서 산책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우리 해외로 가? 라고 진이가 물었다. 진화는 한국이 우리 뿌리야. 여기서 이기자라고 답했다. 봄에 진이의 생일, 진화가 깜짝 파티를 열었다. 카페에 친구들 모아 한국 전통 케이크와 함께. 진이야, 내가 내 가족이야, 진이는 울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방문. 딸, 민준 씨가 기다려. 진이는 아빠, 제발 이해해. 화 언니랑 잡아지는 충격에 뭐. 여자랑.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문이 쾅 닫혔다. 진이는 무너졌다. 화야, 나 포기할게. 너 지켜줄게. 진아는 자니. 같이 가자라고 했다. 그들은 아버지 집으로 갔다. 한옥마당에서 무릎 꿇었다. 아저씨, 진이를 사랑해요. 제발. 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은 자유야. 내 할머니도 라고 했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민준의 등장. 진이 씨, 우리 약속 진이는 끝났어 라고 했다. 민준은 화를 내며 떠났다. 여름, 그들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사랑은 사랑, 외치는 목소리 속에서 진이가 화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로 진이는 울었다. 진화는 내 카페에서 일해. 같이 하자라고 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을, 제주로 다시 갔다. 텐트 치며 추억을 되새겼다. 하지만 폭풍이 왔다. 비가 쏟아지던 밤, 진이가 화야, 나 임신이라고 했다. 아니,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현실이었다. 민준과의 그날. 진이가 사실 안전하지 않았어 라고 털어놓았다. 진화의 배신감이 폭발했다. 왜 이제야? 텐트가 흔들렸다. 폭풍 속 텐트는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진이의 고백은 진화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다. 민준 씨랑. 그날 술에 취해서. 미안해. 진이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혔다. 진화는 김신. 정말 이라고 물었다. 진이는 아니, 검사했어. 다행히. 하지만 너한테 숨겼어. 진화는 텐트 밖으로 나와 비를 맞았다. 제주의 바다가 포효했다. 너, 나 버린 거야? 모든 게 끝났어. 진이가 따라 나와 무릎 꿇었다. 화야, 제발. 실수였어. 너만 사랑해. 우와. 하지만 진화는 실수. 그건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 밤, 그들은 헤어졌다. 진화는 홀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카페에서 울며 청소했다. 손님의 언니, 무슨 일? 사랑이 아파라고 대답했다. 한국의 가을은 쓸쓸했다. 단풍이 지는 한강을 보며 진화는 편지를 썼다. 진이야,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안녕. 하지만 진이의 메시지가 왔다. 화야, 나 회사 그만두고 가족과 싸웠어. 너 위해. 진화는 읽고 또 읽었다. 사랑은 고통이었다. 겨울, 진이가 카페로 왔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화야, 용서해줄 수 있어. 진화는 차를 내주며 시간 필요해 라고 했다. 그들은 천천히 대화했다. 진이의 고백, 민주는 강요였어. 하지만 내 약함이 문제였어. 이제 강해질게. 진화는 용서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숨김없이 그들은 상담을 계속했다. 센터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세요 라는 조언. 진이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딸,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작은 승리였다. 봄,
프라이드 다시. 이번엔 가족도 응원 메시지. 진이의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변화의 조짐. 여름, 진화의 카페 확장. 진이가 매니저로. 커피앤러브로 이름 바꿈. 손님들 언니들 커플 같아 라고 놀림.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민준의 연락, 진이 씨, 내가 임신 아니라고? 다행 진이는 차단했다. 진아는 과거는 끝났어 라고 했다. 가을, 제주 결혼식. 법적 아니지만 친구들 모아. 텐트 대신 해변. 진이가 반지 끼워주며 영원히 진아는 눈물 흘렸다. 하지만 태풍이 왔다. 비가 쏟아지던 밤, 진이의 전화. 아버지 병원. 아미야, 진이는 달려갔다. 진화 따라갔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미안해. 딸 내 사랑 인정할게. 마지막 말 진이는 무너졌다. 장례식, 한국 전통으로 치렀다. 진화가 진이 안아주었다. 겨울, 슬픔 속 사랑. 화야, 너 덕에 버텼어. 진이의 말, 그들은 강해졌다. 아버지의 죽음은 진이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상속된 작은 집을 팔아 진아와 함께 새 아파트를 샀다.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곳, 우리 집이라고 이름 붙였다. 카페는 번창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 장소로. 진이가 화야, 나 책 쓰고 싶어. 우리 이야기라고 했다. 진화는 좋아. 솔직하게 그들은 함께 썼다. 한국 사회의 편견, 사랑의 고통. 하지만 새로운 갈등? 진이의 임신 의심이 재발. 스트레스로 지연. 검사 결과 음성. 하지만 언젠가 아이, 진이가 물었다. 진화는 입양. 우리 사랑으로 키우자. 대화 깊어졌다. 여름 페스티벌, K-팝 콘서트. BTS 노래 부르며 춤췄다. 너와 나, 영원히. 가을, 출판. 책 텐트 속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진이의 말에 전국이 공감. 하지만 비난도. 온라인 변태, 댓글. 진화는 무시해. 우리 진실, 겨울, 해외여행. 일본 온천. 여기서처럼 평화롭게. 새해, 결혼식. 캐나다로 가 법적 결혼. 돌아와 친구들 파티. 축하해, 한국 문화 섞어 한복 이금. 하지만 건강 문제. 진이의 피로. 검사, 우울증. 아버지 상실, 상담 재개. 진화 내가 곁에. 봄, 회복. 제주 다시. 텐트 치며 첫 만남처럼 사랑 깊어졌다. 여름, 책 투어. 전국 돌며 이야기. 사랑은 용기야, 청중 눈물. 가을, 상, 인권 문학상. 감사해요. 진화 덕분, 겨울, 임신 소식. 아니, 입양. 작은 여아. 우리 딸, 이름 진아. 새해, 가족 모임. 어머니 손녀 예뻐, 완전한 수용. 제주 최종 여행. 텐트 치고, 진아 안고. 함께, 진이 무릎 꿇음. 영원히 사랑해, 진화 나도 별빛 아래, 행복. 한국의 봄, 새싹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